안녕하세요. 모듈 번들러와 빌드 도구에 대해 발표할 무한테크 코스 3기 프론트엔드 크루 선입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모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모듈이란 무엇일까요? 모듈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며 여러 곳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내용을 뽑아보니 모듈이란 분리된 코드의 조각, 시스템을 이루는 논리적인 일부분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어지는 발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웹페이지에 보조적인 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웹페이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화면과 같이 스크립트 태그를 통해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가져오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필요한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2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크립트 태그를 하나 더 추가하고 파일을 가져오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두 파일에 서로 같은 이름의 변수가 선언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여기서 to 변수의 값은 무엇이 될까요? to의 값은 index.js 파일을 읽을 때까진 테코톡 준비하기이다가 to.js 파일을 읽는 순간 꿀잠자기로 접어 씌워질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불러온다면 하나의 파일에 모든 코드를 작성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to는 전역 변수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전역 스코프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예측하기 어렵고 오류를 만들어내기 쉬운 코드를 생산해내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클로저의 원리를 이용하여 즉시 실행 함수 등을 통해 구현한 모듈 패턴으로 외부로부터 독립적인 스코프를 만들어 사용하며 어느 정도 해제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자바스크립트를 브라우저에서만이 아니라 자바나 파이썬 같이 범용적인 언어로, 특히 서버-사이드 언어로 사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서로 호환되는 표준 라이브러리나 다른 모듈을 가져오는 표준 방법 등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의 핵심은 모듈화에 있었죠. 모듈화를 위해서는 스코프, 정의, 사용, 이 3가지가 필요합니다. 각각의 모듈은 독립적인 스코프를 가져야 하고 모듈은 정의, 즉 만들 수 있어야 하고 정의된 모듈은 가져다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2009년 커먼JS가 등장합니다. 커먼JS는 각각의 파일이 독립적인 스코프를 가지며 module.export를 통해 모듈을 정의하고 require 문법을 통해 정의된 모듈을 가져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커먼JS는 모든 파일이 로컬에 존재하여 바로 불러올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동기적으로 동작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 문법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프론트 개발자라면 누구나 사용해봤을 Node.js에서 커먼J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커먼JS는 모든 파일이 로컬에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동기적으로 동작한다고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여기 비동기 상황에서도 모듈을 사용하고 싶은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은 처음에는 커먼JS와 함께 비동기 상황에서 모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를 브라우저 밖에서 사용하고 싶었던 커먼JS 그룹과 브라우저 내 실행에 중점을 두고 비동기 모듈 사용을 원했던 이 그룹은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동기로 모듈을 사용하고 싶은 그룹이 독립해 나온 것이 Asynchronous Module Definition입니다. AMD는 이와 같은 형태로 작성하게 됩니다. define을 통해 모듈을 정의하고 ID에는 모듈을 식별할 때 사용할 인수를, dependencies는 모듈의 의존성을 나타내는 배열을, 팩토리에는 모듈의 실제 구현을 작성하면 됩니다. 앞서 to-do 예시에서 이야기했듯 브라우저 환경에서 자바스크립트는 파일 스코프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요. AMD에서는 define 함수가 파일 스코프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AMD API 명세로 구현된 대표적인 도구는 도조 툴킷과 require.js가 있습니다.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갈라져 서로 호환되지 않게 된 커먼JS와 AMD 모두를 지원해야 하는 경우라면 UM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UMD는 모듈 선언 스펙이라기보다는 둘 모두를 지원하기 위한 디자인 패턴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5년 드디어 자바스크립트에 정식으로 모듈 시스템이 도입되게 됩니다. 현재 저희가 프론트 개발을 하며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모듈 시스템이죠. 자, 먼저 앞서 먼 길을 달려온 결과 우리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모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듈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프로그래밍하는 것은 좋으나 모든 파일을 네트워크 통신을 통해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죠. 예시를 보시면 index.js에서 a.js를, a.js에서 b.js를, b.js에서 c.js를 가져와 사용하는 코드입니다. 오른쪽 이미지인 크롬 네트워크 탭을 통해 파일을 하나하나씩 가져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몇 개의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만드시나요? 게다가 예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추가적으로 CSS나 이미지 파일도 네트워크 통신을 통해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듈 번들러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모듈 번들러는 말 그대로 여러 모듈을 모아 번들링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선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웹팩을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웹팩에서는 모든 파일을 모듈로 봅니다.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라 CSS, 이미지, 폰트 파일까지도요. 사진을 보시면 서로 의존성을 가진 여러 모듈을 돌며 여러 개의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하나의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여러 개의 사스 파일을 하나의 CSS 파일로 묶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 가지 필수 설정이 필요합니다. 모드는 개발 또는 프로덕션과 같은 모드를 나타내고, 엔트리는 모듈이 시작되는 부분을 나타냅니다. 이미지 속에선 노란색으로 표시된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엔트리가 되겠네요. 일반적으로 엔트리는 index.js가 됩니다. 아웃풋은 번들링된 파일들을 저장할 위치입니다. 일반적으로 dist나 build라는 이름의 폴더를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로더에 대해 알아봅시다. 로더는 웹팩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아닌 웹 자원을 변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로더로는 자바스크립트에서 CSS 파일을 모듈로서 가져올 수 있게 해주는 CSS 로더, 자바스크립트로 들어간 CSS를 HTML에 넣어서 브라우저 렌더링 시 적용될 수 있게 해주는 스타일 로더, 이미지를 모듈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파일 로더 등이 있습니다. 플러그인은 번들된 결과물의 형태를 바꾸는 일, 즉 후처리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난독화나 특정 문자열 치환 등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의 예를 하나 들자면 개발용 API와 배포 API 주소를 서로 다르게 설정하는 것과 같이 환경 의존적인 정보를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define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랜스파일러인 바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들의 언어를 섞어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만들므로써 바벨탑 쌓는 것을 막았다는 이야기를 아시나요? 바벨은 서로 다른 브라우저 스펙으로 인해 하나의 프로젝트 코드로 모든 브라우저를 커버하지 못하게 되는 크로스 브라우징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최신 스펙을 사용하여 코드를 작성하더라도 바벨이 브라우저마다 동일하게 동작할 수 있는 코드로 변환시켜 줍니다. 최신 스펙의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라 타입스크립트나 JSX로 작성된 코드도 변환할 수 있습니다. 코드 변환은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먼저 코드를 각 토큰으로 분해하고 CS5 스펙으로 변환한 뒤 변환된 코드를 출력하는 방식입니다. 롤업JS는 웹팩과 같은 모듈 번들러입니다. 저에게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커먼JS나 AMD가 아닌 ES 모듈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커먼JS인 module.export로 설정 파일을 작성하는 웹팩과 달리 export, import로 설정 파일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것은 스노우팩입니다.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스노우팩은 모듈 번들러가 아니라 빌드 도구라는 것입니다. 스노우팩은 사이트 메인 화면에 자신있게 걸린 문구처럼 월등히 빠른 빌드 속도를 자랑합니다. 서비스를 개발하며 파일을 수정하면 수정된 점을 반영하여 브라우저의 결과를 보여줘야 하는데요. 단 한 글자를 수정해도 새롭게 번들을 만드는 웹팩과 달리
스노우팩은 번들 과정이 없으며 캐시를 사용하여 변경되지 않은 파일은 다시 빌드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이러한 방식이 가능해진 것은 브라우저가 예스 모듈 시스템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스노우팩을 사용하여 스노우팩을 사용하면서 번들링이 필요해진다면 웹팩이나 롤업.js를 추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발표를 준비하며 참고한 사이트와 도서 목록인데 개인적으로 처음 공부하신다면 김정환님 블로그를 매우 추천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